해봅시다. 86페이지. 자,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, 이거 말이 어렵지 결국 풀어서 해석해 보시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표현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다.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.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 얘를 다 적어 보시면 A1은 A1이고 A2는 A1에다가 공차를 더한 거고 A3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A1에다가 2d를 더한 거고 A4는 A1에다가 3d를 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게 등차 수열의 다시 귀납적 정의예요. 그럼 귀납적 정의랑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건 거죠. 원래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하면 다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등차 수열임을 파악했는데 이제는 이 단원에서는 이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라는 얘기예요. 그럼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이 녀석이 공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.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자 A1이 3이고 이걸 만족하는 AN이 있다. 여기에서 A의 10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걸 보시고 아 등차 수열이겠구나 그리고 공차가 이겠구나 판단해 주시고 첫째 항이 3이구나 를 통해서 자 일반항 AN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될 테니 A의 10이라고 하는 건 얼마인지 지금 21인가요?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해주면 이거 등차 중항이죠. 이렇게 표현이 돼도 아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여기에서는 공차를 알 수는 없겠죠. 그냥 어떠한 수열이 주어졌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겠구나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야. 예를 들어 볼게요. 이렇게 주어져 있고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된다 라고 하면 아 등차 수열이겠구나 그러면 공차가 이겠구나 판단해 주시고 일반항 잡아주시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. 여기까지 오케이요? 그 다음에 등비수열 그럼 등차수열하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두 가지 표현법이 있을 텐데 등차수열은 공차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등비수열은 이런 식으로 공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겠죠. 그 다음에 등차 중항처럼 등비중항으로
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단원부터는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등차 수열이다, 등 비수열이다 라는 말이 주어지지가 않을 거예요.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시고 아, 등 비수열이겠구나, 등차 수열이겠구나 판단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주어지는 조건들이 얘 또는 얘일 거라는 얘기예요. 그럼 이 녀석도 예를 들어볼까요? 한번. 자,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이걸 만족한다. A의 텐을 구해봐라.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거든.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면 얘를 숨겨놓은 거예요. 양변에다가 n번째 항에 n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하시면 좌변이 이거의 제곱이 되고 우변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아, 등 비수열이겠구나. 그럼 첫째 항이 3이고 둘째 항이 6이니까 공 B가 2일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거랑 요게 등장을 할 텐데 식의 형태를 변형해가지고 조금씩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. 오케이? 여기까지는 조금 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아닌 수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사실 두 개가 등장해요.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자, 이런 꼴로 주어진 경우 일단 해석을 다시 해법을 알려드리고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꼴이 어떤 꼴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. 이렇게 주어지시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FK 그래서 여기 지금 n-1번째 항까지인 게 포인트예요. n번째 항까지인 게 아니라. 예를 들어 볼게.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. 그럼 지금 이고 이 녀석이 F의 N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.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-1에다가 FK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. 오케이. 그러면 자, 시그마를 여기다가 적용하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 건데 앞에다 적용하면 K는 1부터 n-1까지 이러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여기 n-1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.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? 괜찮아. 너희가 못 따라온 것 같은데 왜 따라왔다 그래? 뭐라고? 따라왔어? 잘했어. 그럼 중학교 2학년 때에 비해 키가 더 크셨나요? 넌 똑같아? 야, 넌 그러면 고등학생 때 좀 더 크겠다.
형이 크니? 그러면 크겠다. 너는 고등학생 때 가서 크겠다. 찬영이는 중2 때에 비해서 컸어요? 1cm 컸어요. 많이 컸네. 도현이는? 아 조금씩 커? 얼마나 조금씩이 뭐야? 3cm. 오. 재혁이는? 좀 컸어? 성윤이는 안 컸나?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좀 더 일찍. 아 그래? 야, 성윤이 너 키 180, 170 되니? 아 그건 안 돼. 얼마나 컸어 중2 때보다? 3cm?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아 너네 코로나 시대구나. 야, 그러면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던 세대예요? 네. 친구 모르고? 언제부터 학교를 나갔지? 저 학교 안 갔어요. 중학교 2학년 때도 안 갔어? 저 중학교 2학년 말 아닌가? 중학교 2학년 말? 중간에 갔습니다. 그랬어요. 뭐 2학년 2학기 이럴 때? 네. 그러면 처음에 그건가? 1학년 뭐 이번 주는 1학년 오는 주 그거 했었나요 너네도? 네. 했어? 야 제대로 코로나 시국이었구나. 중학교 3학년 때는 잘 갔어요. 이렇게 다 갖고 마스크 쓰고 밥 먹을 때 마스크 막 말하면 혼나고 칸막이 쳐놓지 않아? 네, 맞아요. 와. 자 이제 나가는 수업 중에 중학교 2학년 학교 수업을 하나 맡은 게 있거든. 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너네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더라. 그래요? 고등만 하다가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갖고 나가는데 야 너네 중학교 때 곱셈공식 다 배우더만. 아 이거 다까진 아니지만 곱셈공식의 변형도 배우고. 중3 때 배우지 않아요? 그래? 아니 어쨌든 중딩 때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. 중딩 거 교육과정 한번 보는데 야 너네 이거 배우고 오더라 중학교 때.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거지?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더라. 교과서에 나오던데? 이거 중딩 때 배우던데? 그리고 집합은 배워보신 적이 없죠? 네. 집합은 배운 적이 없고. 아 또 뭐 있었더라? 충격적인 게 많았는데 1차 함수. 1차 함수 때는 아예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. 아니 무슨 뷔페야?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어? 1학년 이거- 때였어요. 이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직선의 방정식. 이렇게 되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.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? 얘네 둘이 수직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난다? 그건 없네. 뭐 있지? 수직, 평행, 일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, 찬영아? 네?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저다 같아야 돼요. 땡! 땡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? 이거 그거잖아. 야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더라고. 도대체 왜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걸까? 직방은 처음 들어봤는데. 그래? 네.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였으려나? 내 친구가 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3월 동안에 그 친구 대타로 약간 기간제처럼 나가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. 근데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어. 중학교 2학년이래.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, 여러분들?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직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뭐하니? 롤이라는 게임
게임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? 롤 이런 거? 저는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어? 너 롤 좋아하냐? 언제부터 했어? 저 중1 때 하루에 롤 10시간 했어요.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온라인 클래스 시작할 때부터 그래 온라인 클래스 시대니까 학원은 하나밖에 안 다니니까 7시까지 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갔다가 또 자기전까지 하고 이거 좋으면 밤새 이거 재엽이는 중2 때 뭐 했니? 담배 피고? 술 마시고 야 처음처럼보단 참이슬이 맛있지 않냐? 이러면서 중2 때 뭐 했어요 재엽이? 딱히 뭐 상관없는 거. 그래? 찬이는 뭐 했어? 저 야구했었어요. 야구? 야 코로나라고 학교 오지 말라고 전염된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이렇게 집에서 넣어놨더니 야구를 하러 왔어? 학원도 하나도 안 다녀가지고. 아, 진짜? 몰랐어요. 졸라 부럽다. 성현이는 뭐하고 살았어 중학교 2학년 때? 말 걸지 마. 중학교 2학년. 맞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나가면 네, 학교 수업을 듣나요? 봤어요. 특히 수학 수업. 수학 수업이요? 그러니까 다 아는 거잖아. 교탁 앞자리에서 저는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. 아니요. 쌤이 계속 머리 그러고. 때리는 데도 줬어요. 야 너네랑 아침 9시 수업을 하는 이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네가 학교 애들은 아침 9시에 맨날 수업하고 수업 안 해요. 9시. 그건 안 들어도 돈 내는 게 아니라서 안 들어도 그냥 자유 애들이 다 9시. 그러니까 시간표를 받았거든. 1교시 수업이 일주일에 3번이나 있는 거야. 1교시 와 씨. 이놈의 땅딸부 자식들 뭐 해줘야 되나? 또 트윅스 같은 거 뿌리고 막 이래야 되나? 근데 단가가 다른데 그러면 거긴 한 20명 앉아있잖아. 네. 한 번 돌리면 한 8,000원 나올 텐데. 다쳐가지고 이 새끼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. 뭐 했죠? 여기까지 했죠. 중학교 2학년 그거 배우더라. 순환소수. 와. 0.9 도트는 1이다. 그 중딩한테 어떻게 납득시키죠? 근데 너네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됐어? 0.9랑 1이랑 같다. 나는 사실 그 시절이 납득이 안 갔거든. 외우라고 시켰어요. 때리기도 하니 학교에서? 아니요. 학교에서 머리는 때리면 맞아요. 어떻게 되니? 맞는 걸 본 적이 있어? 저 봤어요. 월촌? 남중이니? 양성. 미안하다. 양정 남중이야? 네. 양정중? 그치. 양정중 남중이겠지. 그러면 때리기도 하겠지. 경성중도 남중 아니냐? 맞냐 거기도? 근데 약간 장난식이야. 장난식으로. 제대로 때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. 난 교사가 아닌데 뭐 어떻게 되겠어? 파면당해 잘려? 그러면 뭐 어쩌라고? 두렵다. 언제부터예요? 3월부터야 3월. 오. 지난주인가 친구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. 뭐 했죠? 이거 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, 자 이렇게 주어진 경우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면 n번째 항은 가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n-1번째까지 곱해주신 다음에 a1을 곱해주시는 게 이게 일반항이에요. 그럼 얘도 예제를 하나 볼 건데 어디 있냐?
이제. 자, A1은 4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an 이렇게 됐을 때 자, A의 10을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통해서 일반항 AN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F1, F2, F3, F4 이런 식으로 곱해갈 건데 다시 n-1번째까지 요렇게.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건 까지 쭉 가가지고 9번째니까 마이너스 1까지 살아남겠죠. 그럼 이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일까 플러스 1일까? 마이너스 1이요. 마이너스 1이겠죠. 다시 마이너스 1이에요? 플러스 1이에요? 그냥 1이에요? 그냥 1이면 왜 그냥 1이에요? 아니면 너 마이너스 1이면 왜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? 안 알려줄걸? 자, 일단 마이너스 1이에요? 1이에요? 1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곱이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고 희성이는 맨 마지막 거 아니요? 다 곱하면 9까지 곱한 거야. 9번째 거까지.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인 것 같아? 생각해보자. 맞는 거. 마이너스 1인 것 같아? 도현아 왜 1인 것 같아? 8개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1,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8씩. 다시 8개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? 왜? 2개씩 묶으면 마이너스 1. 네 번째까지는 플러스 1인데 네 번째까지 곱하면? 이거 2개씩 묶었을 때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8개 있을 때 플러스 1,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 곱하기. 그럼 마이너스 1이죠. 맞네요. 자니?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. 오케이요? 네. 요거 얘기해봤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. 그러니까 워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했었던 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,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의 일반함을 찾는 거,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. 이 녀석은 증명의 방법이죠. 증명법이에요. 아니, 이게 말이 그래 물론 어렵기는 한데 어떤 사례가 있었었냐면 옛날에 내가 와이즈만에서 일했던 거 얘기했었나요? 와이즈만? 얘기했어요. 와이즈만에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.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수업을 한번 해봤단 말이야. 그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내 기억에 딱 일주일 귀여워.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? 그러니까 한 번 귀여운 거야.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나와.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딱 일주일 귀엽고 와 둘째 주부터 진짜 이걸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. YG만 다니는 애 다 재수없어요. 초등학생 때 보면. 아 그래? 경제교육 받는다고 뭐 맞아 맞아. 아는 척 졸라고. 그래서 Y지만에 2학년 애랑 수업을 하는데 아 빨리 2학년은 아니 Y지만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한 걸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수업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. 근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어. 그리고 지훈아 왜?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막 해. 뭐 어떻게 닥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줬어. 그랬더니 옆에서 예를 들어 재엽이도 자기도 하고 싶대. 꿈 얘기를. 그래. 그래. 찬영이도 하고 싶대. 도현이도 하고 싶대. 성민도 하고 싶대. 돌아버려.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학고, 영재고
이거 대비를 했었었는데 어떤 한 놈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랬어. 근데 이 새끼가 존나 신나가지고 당당하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나온 거야. 그리고 나서 엄청 뿌듯해하더라고. 떨어졌어요. 뭐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 워딩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지금까지 수열의 한과 항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준 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고, 지금부터 할 거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, 얘는 증명법이에요. 자, 어떻게 풀었었는지 다들 기억나실까요? n이 1일 때 참임을 증명을 하고,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참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시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요? 얘가 뭐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. 근데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. 그러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참임을 봐야 되는데 n에다 1 집어넣으시면 좌변 1이고 우변도 1인 거 보이죠? 그래서 참임을 증명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. 아, 좁아.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.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이거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거든. 그럼 우리가 보이고 싶은 모양은 뭐냐면 이걸 보이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는데, 좌변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k 플러스 1을 더해주시면 좌변이랑 좌변이 같아지죠. 근데 둘 중에 하나에다만 더하면 식이 변형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더해버릴게요. 그러고 나서 k 플러스 1, k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으니 우변을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버리시면, 봐봐라, 얘는 k 남죠. 얘는 뭐가 남겠어?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땡! 다시 얘는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k가 남죠. 얘는 뭐가 남을까? 2가 남을 게 보이세요? 2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.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참임이 증명이 된 거지. 왜냐면 팩트를 기반으로 식을 전개했더니 이 꼴이 나온 거잖아.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이때도 성립한대. 그래서 요 과정을 다 증명을 한 거라서 이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. 오케이? 자,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문제 좀 풀어봅시다. 어디를 풀어보시냐면요, 89페이지에 있는 유형부터 유제까지 91페이지까지 쭉쭉쭉 풀어보시면 됩니다.
음.